친구와 함께 편하게 영화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 온라인에서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영화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대화에 낄 수 있을 것 같아 망설여졌던 적은 없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여기 잘 오셨습니다. 흐름드 살롱에서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펼쳐지는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밤이 온통 영화가 되는 곳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반전주의 소설 서부전선 이상없다를 바탕으로 세 번째 영화화가 된 넷플릭스 독점 영화 서부전선 이상없다의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언급되는 영화 기본 정보와 스토리의 출처는 나무위키와 다음 영화임을 밝힙니다.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는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오디오 토론 플랫폼인 흐름드 살롱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픈되어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되는 만큼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캐스트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녹음의 특성상 스피커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음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분들은요,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인 1917년 17살의 독일 소년 파울은 부모 몰래 친구들과 함께 자원 입대하게 됩니다. 어두운 참호 속에서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전쟁의 현실을 깨닫게 된 파울은 친구들의 참혹한 죽음을 목격하며 전장을 헤쳐갑니다. 서부전선에 배치된 젊은 독일 병사의 눈에 비친 전쟁의 추악함을 고발한 영화 서부전선 이상 없다의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이미 1930년과 1979년에 한 번씩 영화화가 됐었고요. 43년 만에 다시 한번 제작이 된 작품입니다. 2022년 9월 12일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첫 공개가 된 후에 10월 28일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공개가 된 세 번째 영화화가 된 작품입니다. 미국 비평가 협회상에서 각색상을 수상을 했고요. 유럽 영화상에서 분장상과 시각효과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영화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무의미하게 희생된 군인들의 죽음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치러진 전쟁에서 1,700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요. 서부전선에서만 300만 명의 병사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시작과 비교해서 서부전선은 큰 변화가 없었죠. 결국 몇백 미터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독일의 수백만의 청년들이 희생당하게 된 셈입니다. 흙탕물 구덩이에서 뒹구는 군인들과 그릇에 담긴 스프를 여유롭게 떠먹는 지도자가 겹쳐 보일 때 전장의 젊은이들은 누구를 위해서 서로를 도륙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은 흐름 토픽에는 어떤 글들이 남겨져 있는지 먼저 읽어보고 스피커분들 한 분 한 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류님께서는 여하튼 전쟁은 인간의 탐욕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절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화를 봤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카깡님은 별 5개를 주시면서 1917에 대한 독일의 답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룰루랄라님께서도 별 5개를 주시면서 묵직하고 담백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영화였습니다. 현실적인 연출로 전쟁을 직접 목격하는 것 같은 생생함을 느끼며 동시에 전장에서 젊은이들의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드러나서 안타까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김도겸님께서는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과 전쟁으로 희생되는 청년들에 대해서 잘 그려준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별 4개를 주셨습니다. 흐름 토픽에 남겨주신 글들을 한 번씩 잘 읽어봤고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은 어떻게 이 작품을 보셨는지 한 분 한 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내가 좀 이렇고 저렇고 알고 있다. 이런 지식 같은 것들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이런 그 세계사에 대해서 이렇게 지식이 빠삭한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이런 사건이 있었다만 알고 있지, 1차 세계대전에서의 각 나라의 입장이 어땠고, 연합군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오기 전에 이렇게 눈대중으로 한번 다 읽어본 게 단데, 그거 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한테 막 설명을 해줄 수 있고, 이런 경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은, 좀 반가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소대리 님도 잘 전혀 모릅니다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신뢰가 안 가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카깡님부터 먼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본 전쟁 영화 중에 제일 괜찮았고, 특히 참호전 표현한 게, 그 화면에서 풍겨나는 냄새가 날 것 같은 화면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게 정말 죽였어요. 동감합니다. 이게 막, 군대에서 느껴진 땀 짜는 애가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판초이 냄새라고 하죠. 1917도 되게 그런 거 표현 잘했다고 했는데, 1917 되게 순한 맛으로 나온 것 같고, 이 영화에 비하면은, 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포인트가 독일 입장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독일이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준 단적인 예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카깡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같이 보고 난 다음에 찾아봤던 평 중에서 카깡님이랑 저랑 둘 다 빵 터졌던 게 한 줄 평이었는데, 너 나치된 거야? 라는 그거 보고 둘이 빵 터졌는데, 카깡님도 동의하십니까? 그 한 줄 평에? 네티즌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크리에이터들이 정말. 맞아요. 범죄도시 2에서 손석구 배우의 명대사죠. 너 납치된 거야. 이거를 패러디해가지고 너 나치된 거야라고 이제 한 줄평을 남겼던데, 그거를 이제 카카님이랑 둘이 보면서 막 둘이서 빵 터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대가리님도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네. 저는 조금 나눠서 생각하면 영화적인 완성도는 5개. 하지만 원작과 비교했을 때는 4개 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혹시 원작 소설을 읽어보셨나요? 가물가물한데 예전에 아주 어릴 때 읽어봤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네네. 네, 상당히 오래된 책인데 그걸 또 읽어보셨구나. 이게 예. 시점이 다릅니다. 그게 저는 조금 이게 각색한 게 네. 각색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원작의 깊은 맛에 조금 도달하기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1인칭 시점이거든요. 그 주인공 시점을 쭉 따라가요. 그 파울의 시점을.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번 3인칭으로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그 전쟁의 광경을 그 한 사람의 시선으로 쭉 따라가다가 네. 마지막에 3인칭으로 바뀌는 거에 굉장히 충격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시점에서 전체의 시점으로 바뀌는 그 광경이 전쟁의 풍경이라는 걸 너무 여실하게 드러내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각색된 걸 보니까 그냥 그 전체 풍광을 비추는 그냥 3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게 조금 평이하게 약간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이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누가 희생되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려면은 맞아요. 그 1인칭 시점보다는 전체를 관망하는 시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그렇죠. 영화적으로 각색은 굉장히 잘했다. 하지만 약간은 좀 섭섭하다 그러면 이상한가? 좀 아쉽다? 아쉽다. 예.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 영상 미학적으로는 굉장히 그게 좋은 선택인데 네. 문학적인 어떤 그런 포인트가 거세당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굉장히 진짜 카깡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근래에 본 전쟁 영화 중에 이 정도로 훌륭한 게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저도 동의하는 게 독일인의 관점으로 이걸 본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정말 냉정하게 잘 봤다. 그리고 정말 잘 그려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원작 소설을 쓰신 분도 독일 분이시죠, 소대리님? 예, 그렇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 이 소설을 쓰고 난 다음에 소설에 대한 반응은 좋았지만 이 작가님이 독일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살다가 다른 나라로 이민 하고 막 그랬다고 하던데. 예, 얼마 안 됐었으니까 전후에. 근데 그러면은
이 원작 소설을 쓴 그 작가님부터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누군가가 이 독일의 시점으로 독일인이 이렇게 썼다고 하면은, 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시점에서 엄청 예민해져 있는 그 시대적 분위기도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시기였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시점에서 소설을 썼다는 거는, 진짜 그 작가님부터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네요. 원작자부터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먼저 근데 저는 요거 딱 봤을 때 한국 영화 고시전이 제일 먼저 떠올랐거든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놓인 그 상황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종전을 몇 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지역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 그 최후까지 희생당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그려냈다는 거에서 한국 영화 고시전이 좀 생각이 나던데, 카카님은 요거 보면서 좀 생각났던 작품들이 있으셨을까요? 아까 뭐 1917도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참호전을 이렇게 그런 영화 잘 없거든요. 전쟁을 하면 막 돌격하고 보통 전쟁이라 하면 시가전이라든지 그런 느낌인데 이거 진짜 막 죽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이게 죽치고 앉아가지고 이제 그 땅 조금 뺏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싸움이잖아요. 근데 제가 1917을 아직 안 봤다고 하니까 카카님이 굉장히 놀라셨는데, 뭐? 1917을 안 봤어? 이러면서 엄청 놀라셨는데, 그 1917과 서부전선 이상없다 둘 다 세계 1차 대전을 다룬 작품이잖아요. 근데 그 다루는 시점에서 그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작품이? 둘 다 훌륭한 작품이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뭐 차이가 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1917은 연합군 시점이고 그 편에 따라 사이즈가 다른 거죠. 그리고 시점이 이제 다르다. 촬영 기법 면에서 사실 1917이 훨씬 더 뛰어난 작품이긴 한데 그 2시간짜리 영화를 한 컷만 자르고 다 롱테이크로 찍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1917 되게 평가를 높게 받았죠. 그럼 현장감 있게 찍었다고. 끝내주겠네요. 근데 제가 그럼 1917을 저는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현장감은 지금 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도 뭐 만만치 않지 않나요? 보면은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양동이에 구정물이 막 담겨 있는데 그것도 막 그 없어가지고 못 먹을 정도로 허겁지겁 막 마시고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와, 그걸 내가 마시는 기분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총 맞아서 죽은 병사보다 음. 그 안에서 뭐 폐혈증이라든가 전염병 때문에 더 많이 죽었다고 하니까. 맞아. 그 참호 안에서. 근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공감하겠지만 어떤 병이 어떻게 퍼져도 이상하지 않을 어떤 병이 막 생겨서 퍼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환경에서 다들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99%는 봉화지겸은 걸렸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어디 뭐 긁히기만 해도,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긁힌 상처라고 하면은 되게 가볍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그 청결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냥 긁힌 상처 정도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영화 보시면은 진짜 더럽습니다. 진짜 저런 데서 사람이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엄청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는 그냥 살짝 긁히기만 해도 세균 감염은 진짜 무슨 시간 문제일 것 같거든요. 카카님께서 1917하고 비교해 주셨는데, 네. 저도 1917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네. 근데 조금 다른 지점은 진행 방식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야기 자체가. 그러니까 그 롱테이크로 진행되는 그 주인공 시점 자체가 네. 전선하고 반대로 진행된다고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병사들은 앞으로 진격을 하는데 그 임무를 부여받은 주인공은 휴전 명령서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다른 전우들이 진격하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야 되는 가로질러 가야 되죠. 그게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 이제 서부전선 이상 없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게 평이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이야기 진행 자체가. 약간 조금 그런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별 반개에 빠졌는데, 진행 방식이 좀 평범한 지점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거를 메우는 게 이제 되게 연출력, 미술하고 이런 걸로 배웠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장교하고 병사들 간의 그런 어떤 차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잘 표현했는데, 사실상 근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평범하지 않나? 조금 신선하진 않다, 이런 느낌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하나 더 얹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별 3.5개를 줬거든요. 처음에는 별 3개를 주려다가 엔딩 씬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0.5개를 더 준 거긴 한데, 제가 왜 3개를 줬냐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중간에 좀 너무 지루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 씬 나오고 할 때는 막 현장감에 몰입을 해가지고 막 저렇게 어떻게 살아 막 이렇게 하면서 보다가,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제 전쟁씬 말고 알 같은 거, 달걀 같은 거 이제 털어온다거나 그런 장면 나올 때나, 아니면은 그 고위층들 비추는 그런 장면에서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약간 조금 지루한 감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보면서 아이고 뭐 언제 끝나나. 솔직히 말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만약에 그 같이 보는 게 아니었으면은 그러면은 적당히 이렇게 넘겨가면서 좀 봤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2시간 반짜리 영화라서 좀 길다 보니까 그랬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저는 그게 네. 메타포로 봤거든요. 어떤 메타포요? 반복되는 그 지점이 되게 음. 중요한 지점이라고 봤어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요? 반복되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군복 처음 전투 나갔던 그 군인들 군복 벗겨갖고 재활용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끔찍했지. 그래, 맞아. 군화하고 이제 보급받는 게, 그리고 그 하이니라는 그 파울이 받았던 군복이 하이니라고 처음 등장했던 병사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반복되는 지점이 있고, 그리고 프란츠가 프랑스 아가씨들하고 이렇게 한타임 즐기고 그 얻어오잖아요. 팬티 얻어오는 거? 네. 네, 얻어온 거 목에 메고 있잖아요. 그 부적처럼. 네. 그거를 또 이렇게 전투 한번 끝나고 다시 이제 파울이 목에 매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11시 돼서 전투 끝나고 그 이름 없는 신병이 파울 목에 있던 거 또 매잖아요. 네. 그게 계속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투가 끝나는 거지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고 계속 누군가는 이름 모르게 죽어간다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 마지막에 저 파울 거는 그 목줄 안 끊어가잖아요. 네. 군번줄. 맞아요. 안 끊어가고 스카프만 빼가잖아요. 네. 목에. 네. 그런 게 누군가는 계속 이름 없이 죽어가고 이 전쟁은 끝날 것 같이 보이지만 계속 이어진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소대가리님 말씀에 하나 더 보태자면은, 아까 그 엔딩 씬에서 죽은 병사들의 군번줄을 끊어가는 그 이름 모를 그 신병이 했던 그 행동을 영화 초반에 파울이 그거를 제일 먼저 또 하거든요. 그 임무가 주어져가지고 파울이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죽은 시체들의 군번줄을 그 자루 같은 거에다가 모으는 걸 해요. 근데 그 초반에 했던 그 파울의 그 행동과 그 영화가 끝나기 직전에 나오는 그 이름 모를 신병이 하는 그 행동을 똑같이 보여줌으로 해서, 아까 소대가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끝나지 않고 이건 계속 반복될 거다라는 거를 좀 암시하는 것 같아서, 그 엔딩 씬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야, 이거를 이렇게 연출했구나라고 하면서 진짜 마음에 들어서 그게 진짜 인상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반복이 되죠. 지금 이 참혹한 전쟁을 치러놓고도 2차 세계대전이 또 발발을 했으니까 그거를 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불과 몇 년 지나가지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맞아요. 2차 대전 때 저도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본 건데, 네. 그 일본이 패망할 적에 도쿄 공수 받았잖아요. 네. 그때 진짜 장난 아니었더라고요, 완전히. 어떤 면에서요? 네이팜탄 하도 퍼부어가지고 사람들이 불에 안 타 죽으려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아이고야. 물이 끓어가지고 거기서 스프가다가 다 죽었대요. 아이고야. 그렇게 죽은 사람은 몇만 명이래요. 현대전은 무기가 더 좋아올 거니까 실제 전쟁 나오면 완전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렇지.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동감합니다, 그거는. 민간인들 뭐 군인 할 거 없이 무슨 죄냐, 이게. 나라나 고위층의 욕망이나 이익을 위해서 일어난 전쟁으로 희생되는 것들은 결국 민간인이나 아니면은 그 아래에 있는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랑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애한테 최근에 이제 와이프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이제 이 나라랑 이 나라랑 이런 거 뭐 지구본 같은 거 이렇게 돌리면서 좀 설명을 해줬어요.
해주면서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얘기를 하면서 그 지금 전쟁 중이고 전쟁은 왜 일어나서는 안 되는지 얼마나 끔찍한 건지에 대해서 이제 아이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아이가 그 전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런 게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를 그 설명을 듣기 전까지 몰랐는데 그거를 이제 엄마로부터 배우고 난 다음부터 아, 그 전쟁이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게 있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게 되게 충격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새해 소원 같은 걸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 새해 소원에 전쟁 일어나지 않기 이런 걸 쓴 거예요. 뭐 엄마 아빠 죽지 않기 그리고 전쟁 일어나지 않기 이걸 쓴 거예요. 저희 애가. 예, 그래서 깜짝 놀랐고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닌데 저희 집이 도서관이랑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항상 그 책을 그 대출 한도를 꽉꽉 채워서 항상 빌려 오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코너에 있는 책은 뭐 그냥 제목 안 보고 그냥 2줄부터 2줄까지 있는 거 다 가져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하루에 5권? 5권 정도는 이제 항상 자기 전에 읽어주는 편인데 며칠 전에 읽어줬던 책들 중에서 그 소재가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잃은 그 가정이 엄마랑 아이들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그런 내용의 동화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첫 장이 그거였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그 문장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잃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줬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휴전 국가이고 성인 남성들은 전쟁이 나면은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근데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은 이제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제 범죄자가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좀 전쟁터에 무조건 나가야만 한다. 근데 너도 알다시피 전쟁은 굉장히 끔찍한 거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이 동화에 나오는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희생자 중에 한 명일 거야라고 설명을 해줬더니 갑자기 저를 꼭 껴안으면서 아빠도 전쟁 나면은 나가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도 전쟁 나면은 나가야지 라고 얘기를 민방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쟁 나면 나가야지 라고 했더니 그 갑자기 우는 거예요. 애가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울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 나서 아빠가 전쟁 끌려나가면은 나 아빠 그림을 그려놓고 그 매일매일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주면서도 좀 너무 짠하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영화를 본 시점이랑 그 동화책을 저희한테 읽어준 시점이랑 겹치면서, 와, 전쟁은 진짜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눈에도 이 전쟁은 정말 끔찍하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걸로 비춰지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소름 돋는 거는 요즘 뭐 북한 도발하고 막 이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양치기 소년의 행동처럼 지잖아요. 그래서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뭐 어떻게 하든 솔직히 이제 사람들이 너무 절여져가지고 절여져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신경 안 쓰잖아요. 무인기가 넘어오든 그냥 아유 뭐 국방 이래서 되겠어 요 정도지. 야 진짜 이러다가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많이들 안 하잖아요. 그냥 뭐 또 이러다 말겠지. 쟤들 또 뭐 쌀 떨어졌나 보다 이런 얘기하고 말잖아요. 근데 명확한 팩트는 우리나라도 아직 그 휴전 국가이고 전쟁 발발 가능성이 0%는 아니다. 없는 건 아니다. 물론 낮겠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게 쉽게 일어나진 않겠죠. 하지만 그 가능성이 0%는 아닌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휴전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보다는 그 확률이 조금이라도 1%라도 높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 현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작품에서 그린 그 전쟁의 참혹함이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게다가 대한민국 그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잖아요.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좀 절절하게 느껴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롱님이 아이에게 전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설명은 해줘야 되는 일인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지금 무감각하긴 하죠. 사실 맞아요. 전쟁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전쟁이 안 일어나는데 너무 좀 약간 긴장이 너무 풀려있는 건 맞긴 맞죠. 그렇긴 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긴장을 해야 될 거는 이제 그 군 관계자들 그렇죠. 국방부들이 긴장을 전반적으로 하고 다 그런데 그렇죠. 그 국방부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일반 그 민간인들은 좀 오히려 안심하는 분위기에서 그 국방부를 좀 신뢰하고 믿고 이제 안심하는 분위기에서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사실 좀 이상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사실 뭐 현실은 좀 그게 좀 어렵긴 하죠. 그죠?
두 분 말씀하신 거 듣고 나니까 그 영화 속에서 전쟁의 시간을 인지하는 그 방식이 먹는 거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그 중간에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왜 계속 독일군 병사가 순무빵 지겹다고. 이제 좀 그만 좀 먹고 싶다고. 그 얘기 하는데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되게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그 휴전 협정 사인하기 전에 기차 안에서 그 프랑스 장군이 그 크로와상을 맛있게 먹다가 갑자기 후임한 부하한테 이거 먹어보라고 신선한 거 같냐고. 맞아. 아닙니다 이러니까 안 신선하다. 이건 오래 끌면 안 된다라는 그 시간 인식하는 방식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가. 그러니까 병사한테는 되게 길고 지루한 어떤 그 순무빵 같은 그 현실인데 맞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게 의미가 있는지 속전속결로 그냥 되게 효율적으로 끝내야만 하는 그런 마치 무슨 게임하듯이 인지하는 그런 시간 개념으로 인지하는 것 같아서 전쟁을 인지하는 방식이 이다지도 다르구나. 이거를 또 표현하는 방식이 먹는 걸로 이렇게 또 사실 먹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치.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참 잘 만들었다 이런 거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마지막 그 이태리 장군 그 새끼가 막 빵 한 편 더 찾아가고 보내는 바람에 죽는 거잖아요, 주인공한테. 맞아요. 네. 제대 10분 전에 죽는 거잖아. 그건 진짜 완전히 개죽음이지.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순무빵과 크로와상의 차이가 아닐까. 전쟁을 인지하는 방식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절절히 느껴지죠. 그리고 테레즈님이 손을 너무 늦게 들었나 봐요라고 하는데 진심 아무런 노티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몰랐고 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영화 원래 같이 보려다가 제가 놓쳐가지고 다시 영화를 봐야 하는데 깜빡하고 제가 못 봤어요. 아이고, 네. 근데 영화를 못 본 게 조금 후회가 되는 게 아까 그러니까 카깡님이 저번에 소개하시면서 말씀하실 때도 1917가 완전 대비되는 작품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그 독일 측에서 본 1차 세계대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전쟁 관련 영화를 제가 많이 안 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라던가 그런 영화는 되게 많이 봤어요. 시리즈라던가 알다시피 밴드 오브 브라더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하고 퍼시픽 그거 생각하면은 이제 그게 거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1차 대전에 대한 영화는 연합군 쪽 얘기가 거의 대세였던 기억이고 제가 영화를 많이 안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1차 세계대전을 갖다가 다른 나라 입장에서 그린 거를 제가 본 기억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표시돼 봐야 그러니까 프랑스라던가 뭐 그런 쪽으로 유럽 쪽에서 약간 벌어지는 그런 것들은 조금 알고 있어도 네. 독일 측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인지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 잘 없었던 것 같고 네. 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작품들은 각 나라별로 다 있어요.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있는데 1차 세계대전은 사실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네. 굉장히 이렇게 화약고처럼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쌓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진 그런 상황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족주의랑 제국주의랑 뭐 사회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1차 세계대전이랑 2차 세계대전 사이에 굉장히 내전들도 많이 생겼고 그 이후로 민족주의 관련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독립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국에 묶여있던 곳에서 독립을 하겠다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리저리 싸우고 그리고 나서 또 이념으로 갈라져서 이념으로 싸우는 내전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이에 굉장히 전쟁도 많았고 1차 세계대전 중에는 또 스페인 독감도 생겼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스페인 독감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이렇게 다 알려주는 그런 게 잘 없는데 이제 영국 드라마 중에 다운튼 애비를 보면은 네. 다운튼 애비가 딱 타이타닉호 침몰할 때쯤부터 시작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을 지나서 2차 세계대전으로 들어서기 전쯤까지 해서 그 한 10여 년간의 상황들을 그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신분의 뭐라고 해야 되지? 귀족 사회의 그 변화라던가 영국이라던가 전쟁에 인해서 받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그려놨거든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뒤에 그 변혁기를 굉장히 잘 그려놓은 작품이에요. 거기 보면은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이제 참호전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굉장히 무의미한 싸움에 그 젊은이들이 희생됐다라고 이제 전쟁 후에는 그렇게 얘기가 되지만 전쟁 전에는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전쟁으로 나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은 그래도 2차 세계대전도 좀 그랬던 것 같긴 한데 1차 세계대전에서는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식으로 맨 처음에 인식되다가 전쟁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굉장히 무의미한 전쟁이고 젊은 그 이들의 목숨이 낭비된 그런 소모전이다. 이런 맞아요. 식으로 좀 그려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운턴 애비 혹시 안 보셨으면은 2차 세계대전에 관심이 있고 그 변혁기의 영국의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시면은 그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피터 잭슨 감독의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그린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예 없네요. 볼 수 있는 데가. 맞아요. 없어요. 제가 이 다큐를 영상 자료원에서 한번 틀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기회를 놓쳤어요. 어떻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굉장히 잘 그린 다큐멘터리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좋은 거 소개 감사합니다. They Shall Not Grow Old라는 작품입니다. 네. 뭐 그래. 시간의 여유가 있으시면 저는 다운튼 애비를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 다운튼 애비. 사실 네, 다운튼 애비는 넷플릭스에도 있고 왓챠에도 있는데 넷플릭스에는 있는 거는 그건 영화판이고 왓챠에 있는 게 시리즈물로 쫙 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운튼 애비 처음 나올 때 인기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라고 달파리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어우, 좋은 작품 소개 감사합니다. 네, 카카님. 근데 뭐 사실 뭐 애국심 같은 거 있어도 실제 전쟁 나가 군대 반나절만 한다 했으면 이게 왜 와있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쵸, 맞아요. 진짜 의미 없는 게 전쟁이에요. 싸움 나고. 하물며 그냥 군대만 가도 그런데 전쟁터 끌려나가면 오죽하겠습니까? 네, 그 사나이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서부전선에 이상 없다 해서도 나오잖아요. 그 참호 그 굴이라고 하나? 그 안에서 이렇게 있는데 밖에서는 막 포탄 떨어지고 난리가 나는 그 상황에서 빨리 나가라고 막 밀어내잖아요. 누가 나가고 싶겠어요? 그거를 나라도 싶겠다. 그때 얼마나 큰 애국심이 있는지 몰라서 그럼 무조건 그때 살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 거예요, 진짜. 맞아요. 제 생각도 그럴 것 같아요. 전쟁 영화 중에서도 영웅물처럼 그리는 그런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막 나서가지고 막 돌격하고 돌진하고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죠? 사실 고개 들고 사기 가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총 바깥에 놔두고 안 보고 쏘는 게 거의 90%고 거기서 조준사기 가는 거 자체가 거짓 다 뻔한데 그건 진짜. 그렇지. 다들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마지막으로 자유발언 기회 한 번씩 드리고 오늘 요 시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르지님이 전쟁 중에 탈영하려고 일부러 총에 맞는 장면도 나와요라고 하시는데 뭐 이렇게 큰 크리티컬한 부상을 당해야지 이렇게 전쟁터에서 벗어나서 뭐 병원이든 어디든 이제 호송을 갈 수 있으니까 그거 노리고 이제 뭐 일부러 총에 맞는 그런 장면이 나오나 보네요. 그렇구나.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이제 자유발언 기회 드리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소대가리님 자유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상적인 장면들 많았지만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오리알 총에 맞고 깨지는 거였거든요. 주머니 속에 있던 오리알이. 예. 그 이제 그 도둑질을 2번 하는 거잖아요. 네. 첫 번째는 거위를 훔치고 그때는 멀쩡하게 살아서 왔어요.
근데 오리알 깨질 때 저는 누군가 한 명 죽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 소름 돋았어. 그렇네. 그 오리알이 난 지금 살았다고 하는데 깨져가지고 줄줄 새고 있잖아요. 네. 그걸 받아서 나눠 먹고. 네. 그러니까 전쟁의 순간에는 그런 순간에 중진다고 생각. 가장 순수한 순간에 누군가 죽게 된다라는 걸 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 오리를 훔칠 때는, 그 거위를 훔칠 때는 모두 나눠 먹고 진짜 즐겁게 그냥 뭐 이렇게 잠시 전쟁에 대해서 잊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끝났잖아요. 이제 거의 끝났다고 인지하는 상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끝났다고 하는 순간, 그러니까 그때 가장 순수한 순간, 마지막으로 오리알 한번 훔쳐먹고 집에 가자 이랬는데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종료가. 카츠였나? 카츠였나? 농장 아들내미한테 총 맞아서 카트였네. 카트. 농장 아들내미한테. 그러니까 거위 훔칠 때는 아버지가 총을 쏘잖아요. 네. 근데 알을 훔칠 때는 아들이 총을 쏴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어진다라는 또 메시지도 있고 참 여러모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나, 그 장면이. 오리알 깨지는 게. 그래서 그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았고 사실상 이렇게 영화가 참 잘 만들었지만 주제의식이 아쉬웠던 거는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기존의 전쟁 영화들에서 많이 보여줬던 뭐 이렇게 반전주의라는 맞아요. 시점 그 관점에서 보면은 뭐 우리가 예전에 봤던 플래툰이라든가 무슨 지옥의 묵시라든가 이런 데서 보여줬던 그 전쟁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의미한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예전 영화들에서 충분히 보여줬던 것 같고 그리고 리메이크 되기 전에 이전에 서부진선 이상 없다 해서 그 72년도하고 30 몇 년도? 그때 나왔던 영화가 이미 많이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지만 뭐 덕분에 참 영화 잘 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트 시네마 덕분에. 감사합니다. 땡큐. 네, 아닙니다. 소대가리님이 최근에 이런 멘트를 자주 하세요. 이거 솔직히 생각도 없었는데 나이트 시네마에서 다룬다고 해서 봤더니 너무 좋았던 작품이라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게 피노키오도 아마 그랬던 것 같고 이번 서부전선 이상 없다도 그런 것 같은데 저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뿌듯합니다. 너무 뿌듯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대가리님이 알을 훔쳤을 때 누군가 한 명 희생을 당하는 비극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소대가리님은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가는 상황이라는 그 천진난만한 상황에서 이제 그런 비극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딱 그 이유에 대해서 안 듣고 그냥 알을 훔쳤을 때 누군가가 죽는 비극이 발생한다라는 그 상황이 뭐 때문에 제가 저 소름 돋았어요라고 했냐면은 알은 어떻게 보면 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뜻할 수도 있고 아직 그 어린아이들을 뜻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같은 얘기구나. 그렇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내몰린 그 젊은이들, 어떻게 보면은 그 독일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그 새싹들,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희생당한 거잖아요. 근데 그 거위의 알도 뭐 그런 그 젊은이들의 메타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그게 같은 말이었구나.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진짜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얘기 듣기 전까지는, 그냥, 알 먹다가 죽었군. 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바로 딱딱 쏙쏙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네, 한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네.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거 아닙니다. 예, 넷플릭스에서 배급권을 사온 겁니다. 진짜? 예, 그 독일에서 자체 제작을 하고 이게 해외 프로모션에 냈을 때 넷플릭스가 배급권을 샀습니다. 그렇네. 지금 제작사가 넷플릭스가 아니라 뮤지먼트 파크라고 하는 독일 회사네요. 그리고 배급사가 넷플릭스로 되어 있네요. 이걸 내가 극장에서 봤더라면은 더 몰입감 넘치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집에서 보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좋아요. 테레즈님은 뭐 보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자유 발언 기회 드릴게요. 결국 누구를 위한 전쟁인 건지 그렇지. 그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그렇거든요. 이게 영화에서도 그렇고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정말 누구를 위한 전쟁인 건데 그 전쟁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이유라던가 종교적인 이유라던가 살인하기 싫어서 그거를 무기를 들지 않고 전쟁에
이제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그린 영화도 있잖아요. 그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겁쟁이라고 헥소고지? 얘기하면서, 네, 맞아요. 헥소고지랑 이제 폭패더스라고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않거나 왜 사정이 있어서 그 집안에 뭐 하나뿐인 아들이라던가 뭐 신체 상태가 병영의 의무를 지을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전쟁에 못 나가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못 나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겁쟁이다라고 이렇게 드라마상에서 다운튼 에비에서 보면은 이렇게 깃털을 딱 줘요. 흰 깃털을 딱 주면서 겁쟁이라고, 너는 비겁자라고, 조국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지 않은 비겁자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누구를 위한 전쟁에 나간 건가 싶기도 하고, 그 사회 풍조라든가 그런 거에 견디다 못해서 떠밀리듯이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자원을 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가서 갔는데 죽었잖아요. 죽어서 결국은 보면 나중에 여자들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도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만 나오는 상황뿐만이 아니라 전쟁 중에서 약혼자가 죽어가지고 아이랑 남게 된 뭐 여성이라던가 이런 저런 상황들 좀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진짜 누구를 위한 전쟁인 건지,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전쟁에 대한 그 반전주의 영화들이 한 몇 년간 계속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전달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은 종식이 되지 않고 있어서 맞아요. 좀 많이 안타까운 면이 있죠.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또 폭격이라던가 그게 넷플릭스 제작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거를 이렇게 사와가지고서 배급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폭격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아이 있으신 분들한테 보라고 제가 추천을 못 해드리겠어요. 왜냐면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전쟁은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빨리 전쟁이 종식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뭐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결국 그 하나로 모이는 이야기는 전쟁은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게 그렇게 입을 모아서 다 같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명작으로 꼽히는 전쟁 영화들을 살펴보면은 오히려 뭔가 전쟁의 스펙타클이라든지 전쟁 영웅에 대한 우상화를 한다든지 이런 작품들보다는 이렇게 반전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전쟁 영화들이 전쟁 영화 중에서도 이제 명작의 반열에 오른 케이스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그 반전에 대한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공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도 있는 것 같고,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에 대한 그 반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더 참혹하게 묘사를 해야만 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도 충분히 좋은 반전 영화로 저희들의 기억에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 그 영화를 보지 못하고 이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 꼭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저희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다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된 내용은 녹화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